바로 또 리플을 볼까요? 리플도 좀 아쉽습니다. 새해에 3,400원, 거의 500원까지 갔는데 7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틀 전이었죠. 이때 또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다시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어제 하락하고 오늘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3,100원만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3,100원이 살짝 깨진 상황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다. 하지만 이때 워낙 새해에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때 이제 상승했을 때 그때부터 볼게요. 바닥부터 보는 게 아니라 상승이 시작했던 그때부터 딱 고점까지 찍으면 5일 사이에 32%니까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오른 만큼 또 급격하게 빠진 흐름이 나오고 또 살짝 오르다가 또 빠지는 흐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올랐다가 빠지는 거니까 다시 여기까지 더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1선과 51선 일단 단기 추세는 지켜주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물론 이제 아쉽죠. 아쉽긴 하다. 그래서 1차 목표가가 제가 121선 여기 2.37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트는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이제 거의 근접했는데 아직 리플은 1차도 못 갔죠. 2.3제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가 딱 여기 걸쳐 있었어요. 제가 어제 멤버십 탈방에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여기 하단에 상승 채널의 하단에 걸쳐 있어 가지고 여기서는 좀 이제 반등이 올라와 줘야 될 그 딱 시기인데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엔 깼습니다. 결국에는 깨고 내려와서 다시 내려왔다. 하단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하고 작년 11월에 그래도 갑자기 상승하고 나서 줄줄줄줄줄줄 샜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새해에 딱 올라가면서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그 수준까지. 근데 이때처럼 또 줄줄줄줄줄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했던 거를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또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요 선,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했던 게 그러니까 여기를 떨어지면은 그래도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리플이 비트 대비 밀린다 하더라도 요 선, 지금 요 선이 딱 2100 사토시예요. 2100 사토시. 2100 사토시는 지지를 받았다. 현재는 지금 2183 사토시니까 조금 이제 남긴 했는데 거의 근접하긴 했죠. 여기가 지금 강력 지지대인데 여기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이제 비트 대비해서 진짜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비트 대비해서 다시 상승세가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또 오르니까 급격하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리플의 흐름이 이더리움 대비해서도 지금 이더리움 대비해서 우리가 주로 주봉을 봤는데 일봉으로 좀 볼게요. 일봉 새해에 이렇게 5일 연속 상승을 하더니만 이더 대비해서 XRP가 힘을 내더니만 지금은 보니까 10일 연속으로 다시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상승했던 그 자리 상승이 시작했던 그 자리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거의 지금 다 뱉어냈다. 다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한창 올라갔을 때만 해도 확실히 강해졌다 했는데 그걸 다 뱉어내고 음봉 마감하고 지금도 이번 주도 더 하락을 하면서 거의 상승이 출발했던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0.618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여기에서 오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 뒤로 볼게요. 연초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이 8.6% 그러니까는 지금 간밤에 비트가 조금 더 달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보다는 못하고 그리고 BNB보다 거의 비슷하고 XRP가 12.3%니까 XRP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 새해 되자마자 30% 상승했으니까 그때 이미 좀 많이 상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상승한 만큼 또 지금 많이 빠지는 거고 그럼에도 지금 1월 1일 대비해서는 12%니까 12% 상승이니까 지금 이더 대비해서도
2% 정도 조금 더 위에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그 상승폭을 까먹었죠. 그러면서 지금 XRP가 BNB하고 시총까지 다시 역전이 됐어요. 3위에 있었다가 지금 다시 4위로 내려왔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8, 127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어쨌든 지금 뭐 솔라나가 조금 더 이제 YTD가 높아졌고, 그리고 도지도 13.5, 그 다음에 카르다노, 그리고 모네로도 어제 말씀드렸던 10위권에 진입을 했죠. 모네로가 어제보다는 빠졌네요. 어제는 한 70% 정도 됐었는데 간밤에 알트가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클래러티 법안, 코인베이스는 반대를 했는데, 지지 처리를 했는데 다수 기업은 지지를 표명을 했다. 그래서 이 기사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클래러티 법안의 지지를 철회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래서 그 지지 의사를 표명한 곳이 A16Z,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A16Z 이렇게 읽나? 어쨌든 A16Z, 서클, 크라켄, 디지털 상공회의소, 리플, 코인센터 등이 있다. 그러니까 리플이 클래리티 법안에 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리플사가 클래리티 법안에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 물량 20% 이상 되면은 뭐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한창 계속 돌았잖아요. 근데 지금 법안에 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리플사는 물량 보유 20% 제한에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한창 얘기가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가 아직 정확한 실체 없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20%뭐 제한을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게 없이 유튜브하고 SNS 상에서만 떠도는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20% 이상 뭐 보유하면 안 돼, 뭐 정확한 그게 없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마크업 이제 개정하고 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걸 관련해서 나오겠죠. 진짜 이게 되는 건지 어떤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리플사는 이 법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 보유 20% 제한은 리플사는 걱정하지 않는다. 어쨌든 리플사는 설령 그게 있다 하더라도 얘네가 손해볼 짓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가 넘다고 해가지고 그 20% 되는 물량을 갑자기 시장에서 내다 판다?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러니까 걱정을 우리가 미리 사서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럼에도 리플은 가장 높은,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거다. 걱정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TF도 볼까요? ETF도 14일 어제 1000만 달러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유출이 되고 난 이후로 다시 이제 계속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솔라나 같은 경우가 어제는 좀 더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솔라나가 어제 2300만 달러 정도 들어왔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한 2배 좀 넘게 들어왔다. 도지는 안 들어오고 링크는 들어왔네요. 링크도 3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좀 규모 있게 들어왔네요. K였다가 이제 100만 단위로 넘어갔으니까 안 들어왔고, 라이트코인 안 들어왔고, 헤데라는 안 들어왔습니다. 3일 연속 들어오다가 또 어제는 안 들어오고, 이더리움 어제 들어왔네요. 그래도 거의 한 2억 달러 가까이 들어왔고, 비트코인도 어제 전날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8억 달러 이상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양수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간밤에 또 괜찮았고, 그래서 일단 ETF 시장은 XRP도 비롯해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유입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짝 장이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것도 숨 고르기라고 봅니다. 숨 고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넘기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시즌 종료를 의심을 이제 떨쳐낼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리플 역시도 다시 힘을 낼 차례가 왔다. 영원한 하락은 없고, 그리고 XRP가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마냥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 최소한 더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는 강력 지지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리플이 이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을 한다는 거니까 다시 비트가 아니 이 이더리 아니 리플이
다시 이 XRP가 좀 더 상승이 나올 만한 그 시기는 다가오고 있지 않나. 며칠간 계속 약했으니까 다시 그 날은 조만간에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리플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데 잘 가고 있습니다. 이때 상승 추세 깨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상승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잘 가고 있는 거다. 물론 이거 깨고 이제 또 갈 수 있는데 98K 우리가 저항대로 본 만큼 이렇게 조정받다가 또 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비트 가면 결국에는 알트도 간다. 제 관점 늘 말씀드렸지만 0.382 여기만 뚫으면 이제 시즌 종료는 더 이상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이제 50주선 이제 여기도 더 넘어서야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0.382만 넘으면 이제 시즌 종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